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직권이다. 권역 중에 직권을 들어갈 거야. 우리에게 직권의 변화라는 건 공포지. 직권이 변화되는 현상, 그때 느낄 수 있는 거 뭐 있냐? 그치. 그 다음에 그렇죠. 지진하고 화산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 못했을 거야. 특히 화산은. 하지만 지진은 느껴봤죠. 그죠? 흔들림. 그걸 많이 느끼려면 일본을 가야죠. 알겠습니까? 거기 뭐 거의 이 산 교육 현장이에요. 그쪽은. 일본을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걔들이 우리를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쓰나미도 막아주고. 자, 근데 이 직권의 변화의 가장 근본적 에너지는 뭘까요?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겠죠? 그죠? 태양 에너지하고는 좀 달라요. 지열을 얻어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좋은 점도 있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니들 자는데 싹 덮고, 그래서 비옥한 토양을 제공, 거기서 또 농작물이 자라고, 니들을 퇴비로 해가지고, 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자면 폼베이 화산처럼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 폼베이 화산에 그 유물이 있죠. 막, 부부가 그죠. 서로 껴안고. 근데 이제 그걸 탄소 분석을 해왔더니 남자 둘이었다는. 남자 둘이 왜 그러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 가족 있어요. 그 화석에. 이제 사람 탔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석회서 이런 게 녹은 게 들어가서 이제 화석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있고, 그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이렇게 세 개의 화석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거기 전시장에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고, 그 탄소 분석을 해봤더니 세 개가 다 DNA가 다르더래요. 자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부도 아니고, 특히 그 두 성인은 남자고. 개판된 거죠, 그때. 강아지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뭐, 밥하다가 뭐, 한 사람도 있고, 막. 일단, 6m가 써야 돼요. 화산재가. 6m. 그럼 그런 재가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요. 한 달여 이상은 햇빛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그냥, 겨울이 오는 거죠, 겨울. 햇빛을 못 받으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요. 눈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화산, 원자폭탄 터지고 나면 떨어지는 게 낙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쭉 먼지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올라갔던 먼지들이 천천히. 자, 직권의 변화와 영향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너희들한테 킬러 쪽이에요. 좀 어렵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기에 쓰인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리고 가급적 스님이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첫 번째, 전 세계에 얘가 일어나는 곳을 과학자들이 쭉 표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화산이나 지진이 폭발하는 곳, 그리고 지각이 변동하는 곳, 움직이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거의 해안선 끝이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봐도 지각 변동과 변동대가 거의 일치하더라는 것을 느낀 거죠. 자, 지금의 이론은 실제로 백엔의 대륙 이동설과 더불어 그 다음에 홈즈의 멘틀의 대류설, 그 다음에 이쪽의 해저 확장설, 그 디츠나 이 사람들의 해저 확장설, 그걸 통해 바탕으로 만들어진 판구조론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세 개의 크고 작은 판, 120몇 개의 크고 작은 판을 가지고 구조론을 만들어서 그 판의 경계에서 결국 이러한 화산 폭발과 지진, 지각 변동, 그리고 그런 것이 쭉 이어진 곳을 선으로 이은 것을 변동대라 하거든요. 그게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단원이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땅이 움직인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그 땅이 거북이 등짝처럼 구역구역 나뉘어서
발생하는 곳이 있고 사라지는 곳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나라들은 심한 지각 변동을 겪는다는 걸 보는 거예요, 먼저. 자, 먼저 지각 변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진과 화산의 폭발이죠. 지각이 변동하는 건 당연히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 화산활동, 그죠? 그리고 지진이 있더라. 자, 화산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 화산활동 그러면 마그마가 폭발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산에 의하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 화산은 커다랗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산활동이라는 건 실제로 마그마가 뭐로 바뀌는 거야? 땅 속에서 존재할 때는 마그마인데 이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서 용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산가스가 되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화산가스의 대부분 이 수증기입니다. 얘들이 대부분은 수증기거든요. H2O. 수증기 함량이 많으면 폭발력이 강하고 함량이 적으면 폭발력이 좀 적은데 뭐 적어도 폭탄이죠. 그죠? 자, 이 화산활동은 얘들이 나오는 건데 먼저 고래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 이거를 일반적으로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해요. 이 현이라는 말을 잘 들어봐요, 여러분. 하늘천, 따지죠. 그 다음은 이게 검은 색깔이에요, 애들이. 알겠어요? 현무암이라는 게 검은 색깔이고 고래 마그마가 분출되면 이 아이는 어떠한 특징을 갖느냐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고래 마그마가 나오면 저온의 마그마보다는 식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럼 나오자마자 옆으로 한참 흘러가겠죠. 그래서 얘들은 유동성이 좋다고 얘기해요. 상대적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그 순상화산을 만들어요. 유동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고온이고 그러니까 조용한 화산이라고 하거든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로 순상화산이에요. 순상화산. 화산을 만들어도 순상화산.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밀도도 상당히 큰 화산인데 이 순상화산은 이게 여러분들 제주도 같은 게 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화산이에요. 옆으로 얇게 폭발을 해서 옆으로 한참 흘러가니까 유동성이 좋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화산이다. 근데 저온의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불러요. 이 마그마들은 유동성이 적죠. 그래서 금방금방 굳어요. 그리고 폭발할 때 참 요란해요. 그래서 요란한 화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예로 탑상화산이라는 화산이에요. 종상화산도 여기 해당되는데 탑상화산이라는 건 이렇게 해수면이 있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요게 이제 제주도라고 부른다면 탑상화산에 해당되는 게 백두산이나 울릉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독도도 마찬가지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두 번째 지진이 있거든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건 뭐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땅으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진을 파악할 때 우리가 그런 말 들었죠 여러분. 직권을 우리가 구분한 게 뭐를 통해서 구분했다겠죠? 인간이 파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 뭘 통해서? 지진파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 P파, S파를 통해서 P파가 몇 킬로미터 퍼 세컨드였지? 8. 반항하냐? 그렇죠. 8km per sec고요. 그 다음에 4죠. S파가. 그죠? 4km per sec. 알겠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땅이 흔들리는 건데 요런 거 한번 봅시다. 지진이 발생하는 이 지점을 진원이라고 불러요. 진원. 그럼 여기서 지진파가 형성이 돼서 퍼지겠죠? 지진파가 이렇게 퍼질 겁니다. 이때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뭐예요? P파라는 거죠. 프리머리파. 그 다음 도착하는 게 세컨더리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원의 바로 윗부분 요 위를 진앙이라고 불러요. 진앙.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런 거 정도. 자 보세요.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 A라는 건물. 그럼 요 뒤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초가집 B. 자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요? 당연히 A죠. 피해는 A 쪽이 많이 크겠죠. 잘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진도를 의미하는데 진도는 일반적으로 로마 숫자를 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도는 누가 더 크게 피해를 입는다? A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때요? 주관적 성향이 강해요. 물론 지금은 조건이 뭐냐면 동일한 지질로 되어 있다예요. 여러분 진원으로부터 가깝다고 무조건 진도가 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춘천이 진원인데 진원지가 춘천인데 서울이 더 가깝거든요. 어디보단 포항이나 이쪽보다는. 근데 포항이 진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태백산맥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 그 암석을 따라 내려오면 더 피가 커지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번개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 지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바위에다가 텐트 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위 위에다가. 선생님이 번개 맞은 사람의 유일한. 저 번개 한 번 맞았어요. 2번은 안 맞았지만 직접 딱 맞은 게 아니라요. 수백 미터 근방에 번개가 떨어졌는데 그게 바위를 타고 와가지고 6명이 이거 한번 했어요. 아프셨어요? 아픈 그런 게 아니에요. 0점 순식간에요. 여러분 그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 죽을 고비가 뭔지 보면 자기가 태어난 순간부터요. 기억도 없는 그 기억이 지금까지 온 순간 한번 싹 훑어요. 그게 죽을 고비예요, 여러분. 난 그 2번 넘겼어, 2번.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수지에서 빠져가지고 한번 씩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걸 거기서 또 느꼈죠. 한 번 더 느끼면 저는 무병장수. 3번을 넘기면 신이 된대잖아. 이게 진도는 주관적인 건데 여러분 같은 지질 구조라면 가까운 곳이 진도가 큰 거고요. 다만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규모. 규모는 지진의 크기예요. 이 규모는 좀 객관적이거든요. 얘는 숫자의 점까지 쓰는 거예요. 5.6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건 A든 B든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진이 지각 변동에 대한 얘기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강 설명으로 이런 말을 해주실 거예요. A, B가 있는데 자 수류탄이 여기 터지면 A 사람보다는 B 사람이 피해를 덜 입겠죠. 그죠? 근데 A 사람, B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터진 거예요, 거기서? 수류탄이 터진 거잖아요. 대포도 아니고 포탄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그런
어떤 게 터졌느냐가 얘예요, 규모. 근데 누가 피해를 더 입었느냐? 그게 진도고요. 노마 숫자,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말하는 옛날에 뉴스에 한 7, 8년 전만 해도 이걸 아나운서들 헷갈려요. 진도 5.6 뭐 이런 헛소리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규모라는 말을 씁니다. 알았습니까? 요렇게 표현되는 게 지진이다. 알았지? 그러면 이런 근본 에너지가 뭘까요, 얘들은? 거기 써 있죠?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는 뭐냐? 변동대라는 게 뭐냐? 가만히 보니 지각 변동이 활발한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화산이든 지진이든 조산운동이든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활발한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 부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변동대를 보면 화산이 쭉 일어나는 곳을 이은 화산대, 지진이 쭉 일어나는 곳을 이은 지진대,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이 화산대와 지진대가 동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같이 겹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지진 활동도 많이 따라오더라는 거지.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사실 화산대와 지진대가 겹쳐서 얇은 띠 모양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변동대라 부르거든. 사실은. 근데 가끔 이런 곳이 있어. 화산 활동은 없는데 지진 활동만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다시 말하자. 화산이 폭발하면 땅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야. 맞지? 근데 땅은 흔들리는데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출제자라면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고 지진 활동만 잘 일어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런 건 좀 이해를 해달라. 다시 말하자. 변동대는 화산대와 지진대가 겹쳐 있는 부분, 얇은 띠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변동대를 조산대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지진대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진대. 요런 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요게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호주, 뉴질랜드, 니폰, 그죠? 그 다음 이쪽으로 안류산 해구,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남아메리카, 그리고 필라델피아, 여기로 요렇게 내려와서 인도, 요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가 아프리카, 그 다음 이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다음 이쪽에 잉글랜드,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 전 세계 지도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렇게 얘들아. 요렇게 존재하는 게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야. 그러니까 이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을 따라 삥 돈 거야. 여기가 이제 퉁가 지역이거든, 퉁가. 그리고 이쪽을 따라서 필리핀,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를 따라서 세계 유명한 해구가 여기 다 있어. 이쪽에 해구가 다 있고, 이쪽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로키 산맥이 있죠. 니네 영화 제목도 있지. 산 안드레아스라고. 그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여기야. 그리고 페루 칠레 해구 이쪽에. 알겠어? 그리고 요쪽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가? 독일, 오스트리아까지. 이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야. 이쪽에 이제 자바 해구가 있고, 저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유명한 산이야, 여기가. 어디야? 에베레스트. 그죠? 뭐 히말라야도 여기 있죠. 이쪽에 다. K2도 있고 다. 그죠? 그 다음에가 어떤 지진대가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이렇게. 여기서 이거 만나요. 서로. 이게 해령 지진대예요. 이 뭐냐면 여러분, 해령이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령 들어가는 거 누구 있어요? 아, 요즘에 말썽 부리는 그분 말고요. 령. 대관령 들어봤어, 대관령? 추풍령. 또, 한계령. 이게 다 뭐냐면 고갯마루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산이 쭉 있잖아요. 이게 산마루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영입니다. 이렇게 산마루가 연결된 거 이렇게. 해저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해저에. 해저에서는 대부분 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저 해령 지진대의 화산은 다 쟤예요. 그럼 쟤가 나와서 옆으로 퍼져나간 것이 화산이 폭발해서 보세요. 화산이 폭발해서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계속 이어져서 쭉. 알겠냐? 그럼 해양 지각이라는 지각은 무슨 색깔이다? 검은 색깔인 거야. 현무암질마고마. 밀도가 상당히 큽니다. 니네 현무암 본 적 있죠? 제주도 가서. 구멍이 숭숭 뚫려갖고. 근데 밀도가 상당히 큰 돌멩이에요, 그게. 그래서 잘 안 날아가니까 담벼락을 쌓는 데 쓰잖아요. 옛날에 그 제주도는 다 담을 그걸로 쌌어요. 바람이 많고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검은색, 주상절리 이런 거 많이 봤죠. 해안가에.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현무암인데, 요렇게 고갯마루처럼 쭉 바닷속에 이루어진 걸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해령. 해령 지진대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해령 지진대는 지각이 막, 그러니까 상승부기 때문에 이 판이 만들어서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곳. 알았습니까? 그래서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자, 얘를 고리 환자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고리처럼 돼 있잖아, 고리. 그죠? 고리 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도 배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라 불러요? 원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의 길이라고 불러요, 이거? 호의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호상.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요 선을 중심으로 저 바깥쪽. 그게 호상이거든요. 저 바깥쪽이.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 배웁니다. 자, 지금 화산대랑 지진대를 봤는데,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해령 화산대, 지진대, 거기다가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합쳐 조산대라 부르거든.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나중에 내가 또 지도를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 다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지각 변동과 그 다음에 변동대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을 쭉 이어봤더니 화산대와 지진대가 서로 일치한다는 걸 배웠는데, 그곳이 판 구조론에서 말하는 바로 판의 경계대라는 거죠. 도나, 아버님 참 그만하시라고. 여러분, 판 구조론. 자, 사실 판구조론과 판은 경계 쪽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대륙이동설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세계 지도를 막 갖다 맞춰보면 포지션 딱 맞는다. 뭐 그래가지고 대륙이 이동하는 증거도 많이 남겼지만 원인을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다가 멘틀에 대류설이 나옵니다. 홈질환 과학자의 멘틀에 대류설이 나오고요. 멘틀이 대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볼 건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멘틀이 대류하는데 대류를 하는 곳이 우리가 지각, 직권 중에 한 80%가 멘틀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멘틀의 최상단부 여길 연약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만 멘틀이 대류하더라. 알겠어요? 뭐 푸름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지원해서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요 정도로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게 이거예요. 디츠라는 사람의 해저 확장설 이거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알겠어요?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실험을 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를 최초로 밝혔냐면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판이 만들어져 나오는 곳인데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지각의 나이가 분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해령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해령이라고 딱 잡아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데 이거 위에서 본 장면이죠. 위에서 본 거. 이렇게 판이 이동하는데 밑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멘틀의 대류라는 게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 멘틀이 뭐를 한다? 대류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류를 한다. 대류를 한다는 건 내려오기도 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도 내려오고 그럼 이쪽에서도 내려가고 여기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상승부가 됩니다. 여러분 상승부. 여기는 뭐가 되고 하강부가 되는 거죠. 이곳이 있다라는 게 바로 멘틀의 대류예요. 상승부와 하강부가 있는데 상승부 쪽에서는 지각이 판이 지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성되더라. 그다음 하강부는 판이 소멸되더라. 이렇게 나눈 거죠. 이게 멘틀의 대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이 상승부와 하강부 쪽에 바로 변동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이론이거든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것들에 의해서 멘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놈, 여기가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놈일 거고, 여기가 이제 막 소멸되는 놈이겠죠? 저기 하얀 껍데기 같은 애는 누구냐? 그게 바로 판이다라는 거예요, 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거기서 판 구조론에서 판부터 배워요, 여러분. 이제 얘들을 바탕으로 판 구조론이 나와요. 다 썰이잖아요, 썰. 그죠? 확실한 증명이 안 된 건데 판 구조론은 증명까지 됐고 증거까지 있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표면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설명하는 거죠. 지구 표면을 합시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설명한 게 판구조론이며, 여러분들은 판의 구조를 먼저 알자. 자, 판이 무엇인가 봤더니 판은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거죠. 암석권이다. 판을 뭐라 부른다? 암석권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각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자,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두껍게 그린 이유는 요 부분을 얇게 그린 이 부분을 해양지각이라고 부른다면 요 두꺼운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대륙지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과 만나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 두껍다고 밀도 큰 거 아닙니다. 대륙지각이 약 2.7이고요. 얘가 3.0이에요. 이렇게. 무엇이요? 밀도가요. 그래서 대륙 해양지각이 더 무거워요. 아까 마그마 여러분들 배웠잖아. 그치? 이렇게 멘틀의 상승부는 고온의 물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고온의 마그마가 발생하죠. 현무암질 마그마. 근데 이렇게 소멸되는 수렴부는 얘들이 이제 땅과 땅이 충돌을 해서 비벼져서 만들어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들보다 에너지가 좀 작거든요. 거기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렇게 상승해서 나가는 지각들은 검은색 밀도가 큰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되는 반면 이렇게 소멸되는 곳은 대륙지각 근처거든요. 그래서 대륙지각은 유문암질로,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돼 있다라고 봐도 좋아요. 대부분 뭐 유문암질 말고도 화강암질,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도 화강암질이니까 여러분들이 화산암이라고 외웠죠, 예전에 중딩 때. 현안유, 반섬화 이러고 안 외웠어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봐봐요. 마그마가 빵 터져가지고 6km 나와야 되는데 서서히 올라오면 그게 뭐고? 그러니까 봐요. 마그마가 굳는 활동을 화성활동이라고 부릅니다. 화성. 말스 말고. 알았냐? 화성활동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천천히 일어나면 조립질 뭐 해가지고 좀 굵은 반점. 그 다음에 지표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굳어버리잖아. 그럼 세립질해서 지표 밖으로 마그마가 분출하면 그거 뭐라 불렀어 아까? 볼케이노. 화산이라 불렀잖아. 빵 터지는 거. 그치? 근데 저 땅 속에서도 얘가 굳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애들이 밖으로 분출 못해도. 그래서 굳어진 게 심성암. 알겠냐? 저 지표 밖에서 갑자기 굳은 게 화산암. 알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무암질, 현안유니까 현무암질은 SiO2 함량이 높고 적고 적어서 어두운 색이고 유문암질은 많아서 밝은 색이고 이런 거를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워요. 학교 선생님들 오버를 좀 하시는 분들 막 가르쳐주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유문암, 현무암 누가 어두워요? 그렇죠. 누가 밝을 거예요 그럼? 그거예요. SiO2 함량이 높은 애가 밝아요. 그것만 알아도 딱 데이터 볼 줄 알아요. 알았죠? 그래서 요런 현상, 판이라는 건, 자, 먼저 지각을 그렸어요. 그 다음 이 지각,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게 무슨 면이에요? 직권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요거 누가 발견했어요, 요거. 지각과 바로 밑에 멘틀의 경계면. 모로, 피치치, 불연성면이었잖아. 모구레? 이러고 였잖아. 모구레? 그잖아. 기억나? 모면,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이렇게 배웠잖아. 요 밑에가 멘틀이에요, 멘틀, 여러분. 이 아래가 멘틀. 알겠습니까? 근데, 판은 이 지각으로부터, 잘 봐요. 100km.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멘틀의 최상단부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합쳐서 우리가 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암석권이라고. 그러니까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단부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판이라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100km면 저 아래에 한 400km. 알겠어요? 여기가 연약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멘틀의 대류는 멘틀 전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약권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 100km, 여기 한 몇 킬로 될까요? 여기 한 300km 되겠죠? 그잖아요. 100km, 요 지점 100km.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 그래야 니들이 이해하기 쉬울라나? 요렇게.
한 100kg까지는 뭐라고 부르고? 판이라 부르고 그 밑에를 연약권이라 부르는데 이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얼만큼 빠르게 일어나느냐? 1cm 평균 1년당 연당 1cm. 그러면 어떤 에너지원으로? 이 지구 내부 에너지지만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알겠어?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얇은 흰색은 바로 판을 설명하는 거고, 판은 지각이 아니라는 거야. 지각과 모면을 겹친, 결국 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해양 지각이 됐든 대륙 지각이 됐든 지각에 멘틀 최상단 합쳐서 100km 지점까지가 판이더라.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각의 값을 봐더라도 해양판, 대륙판, 누가 무겁다? 해양판이 무거운 거예요, 무조건. 알겠어요? 해양판, 대륙판 중에 해양판이 무조건 무거운 겁니다. 알았죠? 두께가 얇다도 걔가 무겁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판을 구분해 놨어요. 그죠? 판의 그 구분을 보시면, 먼저 해양판. 밀도가 큽니다. 대륙판. 작습니다. 두께는 얘들이 훨씬 두껍고요. 그러니까 해양판은 해양 지각에다가 누가 섞여 있는 거야? 상부 멘틀. 당연히 뭐 상부 멘틀이죠. 일부의 일부, 100km 지점까지. 다음에 얘는 대륙 지각에다가 역시 상부 멘틀. 알았니? 그런데 얘가 무슨 질? 현무암질. 알겠냐? 얘가 무슨 질? 현무암질이고, 현무암질 암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화강암질 암석. 마그마로 설명할 때는 유문암질이라 표현하는데, 유문암은 화산암의 우측 부분, 심성의 우측 부분 화강암, 대륙지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께를 보면 얘는 얇은 편이야. 얘는 두꺼운 편이고요. 대륙지각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밀도를 보면 얘는 크다. 니네 밀도 정도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누가 더 무거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누가 더 무거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 판의 경계까지 보시는데 거기 판의 경계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판은 10개의 큰 판이 있어요. 그 작은 판들이 이제 조잘조잘 따라오는데 이 판의 경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경계를 따라 지진대와 화산대가 분포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판의 이동 방향과 그 다음에 판 종류가 써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판의 경계는 실제로 수렴형 경계가 있고요. 알겠어요? 그냥 판의 경계 보세요. 발산형이 있고요. 수렴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을 보시면 판이 이 판의 경계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발산형이에요.
멘틀의 무슨 부? 상승부죠. 그 다음 판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수렴형이에요. 소멸되는 거죠. 멘틀 하강부죠. 그 다음에 판이 있는데 이 보존형 경계는 상승도 하강도 아니에요. 이게 판의 방향이 서로 이렇게 비껴가는 곳이 보존형 경계예요. 알았습니까? 요런 걸 경계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들의 원동력은 바로 멘틀의 대류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에서 움직이는 연약권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끝까지 아마 다음 시간이 정점일 겁니다. 이걸 공부 잘 하시고 외워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까지 그 숙제나 좀 해오시고요.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기초평가를 안 봅니다. 알겠죠? 판의 경기가 끝나야 보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고 그 대신